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저널은 이번 3월에 애널스 오브 인터널 메디신에 게재된 논문이고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싱글 센터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로 이제 게재된 논문입니다. MRI를 촬영한 넌 MRI 펑셔널 ICD를 가진 환자에서 타키어 리드미아 터미네이션 펑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한 그런 논문입니다. 어, MRI ICD 같은 경우는 MRI 촬영할 때 그리고 촬영한 이후에 벤트리큘러 타키어리듬에 대한 치료와 센싱을 이제 리미테이션하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넌 MRI 컨디션을 LCD에 비해서 강자성인 물질들을 덜 함유하고 있고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 필터링이 개선되었으면서 MRI 촬영을 위한 프로그래밍 피처가 조금 더 간략화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넌 MRI 컨디셔널 시스템 ICD 같은 경우는 MRI 촬영의 컨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서 라지 스케일 스터디를 통해서 미국의 메디케이드 서비스는 현재 1.5 테슬라 MRI 촬영할 경우 넌 컨디셔널 MRI라 하더라도 촬영을 허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MRI 촬영을 한 이후에 타키어리드미아를 터미네이션 시키는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 데이터 그리고 논문들은 부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 연구 저자들은 629명의 넌 MRI 컨디셔널 IC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MRI를 찍은 이후에 롱텀 팔로우업을 하면서 ICD 샥 펑션은 어떤지에 대해서 보고한 그런 논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들은 2003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제 MRI를 찍어야 되는 IC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로 구성이 되어졌고 MRI를 촬영을 할 때가 임플란테이션을 한 지 4주 이내라고 한다면 그 환자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지컬 에피카디얼 리드를 가지고 있거나 어벤던드 리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서브큐테니어스 ICD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VO 같은 에이싱크로너스 페이싱 캐패빌리티가 없는 그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연구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조건이 들어간 이유는 넌 컨디셔널 MRI라 하더라도 MRI를 찍을 때 리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프 리듬이 40회 미만으로 나오는 환자들의 경우 VO와 같은 에이싱크로너스 페이싱 메소드를 사용해서 리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 그 이외의 환자들은 전부 다 VVI와 같은 이니비티드 페이싱 메소드를 사용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RI를 촬영할 때 타키어 리드미아에 대한 세라피라든지 PVC 디텍션, 노이즈 디스크리미네이션 등과 같은 펑션은 전부 다 오프가 되었고 MRI를 한 이후에 그대로 이전 세팅대로 복구가 되었다고 복구시키는 리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MRI는 지멘스 1.5 테슬라 기기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고 MRI를 촬영할 때는 3분에 한 번씩 BP를 측정을 하였으며 일렉트로카디오 EKG 모니터링과 펄스 옥시메트리 웨이브폼도 MRI 촬영 당시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ICD 인터로게이션 같은 경우는 베이스라인에 무조건 진행을 했었고 MRI를 촬영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모든 환자에 대해서 모든 이그제미네이션에 대해서 MRI 촬영 후에 이제 다시 한번 팔로우 인터로게이션이 진행이 되었으며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인터로게이션을 받되 환자가 불편한 연관된 증상을 호소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와서 인터로게이션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팔로우 인터로게이션은 처음에 임플란트 후 그리고 MRI 후 계속 레귤러하게 팔로우를 하다가 제너레이트 체인지나 리드 리비전 같은 인터벤션을 할 경우까지 이제 팔로우업을 진행하였고 물론 그 이후에도 인터로게이션이 진행이 되었으며 이런 환자의 리드 리비전이나 제너레이트 익스체인지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도 따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ICD 세팅과 타케어리니미아 디텍션 알고리즘은 페이션트 피지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MRI 촬영 후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이제 EMR을 리뷰를 하면서도 확인을 하였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이제 컨펌을 하였습니다. 이 사망 원인은 크게 카디오바스큘러와 넌 카디오바스큘러로 나누었고 카디오바스큘러 같은 경우 어리드믹 그리고 넌 어리드믹 카디오바스큘러 데스로 또 한 번 더 세분화돼서 분류를 하였습니다. 어리드믹 데스 같은 경우는 VT, VFib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고 PEA도 이제 포함을 했고 만약에 VT, VFib에 의한 카디오바스큘러 데스가 충분히 익스클루전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VT, VFib에 의한 데스라고 이제 간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629명 환자가 인롤이 되었다고 말씀하였고 이 환자들은 총 팔로우 기간 중 813번의 MRI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MRI가 검사된 중간에는 특별한 어드버스 이벤트는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 평균 나이는 63세, 여자는 30% 정도 차지를 하였고 평균 이젝션 프랙션은 30%, 이미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를 가진 사람들은 44% 정도였습니다. 싱글 챔버, 듀얼 챔버 ICD는 각각 38%, 39% 비슷한 정도였고 CRT 역시 23% 정도 이제 인롤이 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ICD 그리고 디피브릴레이터 리드를 넣은 경우가 61%. 였고요. 처음에 임플란트 한 이후에 퍼스트 MRI 스캔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년 반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했을 때 MRI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여준 게 테이블 2이고 주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한 것이 헤드앤넥 쪽으로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 MRI를 가장 많이 촬영한 그런 경우였고 이제 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저희들이 쓰는 RA 리드 52cm, 53cm를 쓰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cm보다 긴 ATL 리드를 사용한 게 69%를 가장 많았고 반면에 저희들은 58cm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는 60cm가 넘는 긴 LV 리드를 사용한 경우가 59%를 가장 많았습니다. LV 리드는 86에서 90cm 사이의 길이를 가진 LV 리드를 사용한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는데 토탈 파티시펀트에 대해서 향후에 그 데스 이벤트를 이제 분석한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를 촬영한 직후에 인터로게이션을 거의 되도록이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못한 경우도 있어서 그 두 개를 우선적으로 분류를 했고 MRI를 촬영 이후 인터로게이션이 된 경우가 85%를 차지했고 나머지가 15%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전화 연결을 하거나 데스 서티피케이션 EMR 리뷰를 통해서 현재 살았는지 죽었는지 죽었다면 어떤 원인을 죽었는지를 분석을 해보았는데 MRI 촬영까지는 28개월 정도 걸렸다고 말씀드렸고 MRI 후부터 사망까지는 평균적으로 2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인데요. 이제 ICD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VT, VP 어레스트로 사망한 케이스가 몇 케이스인지를 보여준 게 바로 이 행인데 이제 인터로게이션을 MRI 직후에 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중에서 536명 중에서 1명 그리고 90 안 한 환자들 경우에는 93명 중에서 2명, 토탈 3명의 환자들은 전체 629명 중에서 3명의 환자들은 디피브릴레이터 리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RI 촬영 이후에 이제 VT-VP 어레스트로 사망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환자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환자들은 전부 다 디텍션도 잘 되었고 전부 다 성공적으로 ICD에서 터미네이션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총 210명의 환자들이 이제 사망을 하였는데 그 중에 210명 중 74명, 즉 3분의 1 정도의 환자는 MRI 촬영 후에 1년 이내에 사망을 하였고 134명, 3분의 2 정도 되는 환자들은 3년 이내에 이제 사망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0명의 환자가 아까 어리드미아 related cardiac death로 확인이 되었는데 아까는 제가 3명이었는데 이 중에 10명 중 7명은 PA라서 그렇습니다. VT, VP, 어레스트로 죽은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이었고 평균적으로 환자들이 죽은 나이는 71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요. 2명은 인터로게이션을 MRI 직후에 안 했던 환자였고 한 명은 했던 환자였습니다. 결국 했던 환자는 결국 집에서 사망한 이후에 ICD가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때 ICD 펑션을 이제 어땠는지 실제로 DPB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나머지 이제 2 환자 같은 경우에는 ICD 샥이 잘 들어갔지만 카디오잭 샥이 이제 계속 지속되고 바소디프레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토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사망을 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디필레이션에 반응이 없을 정도의 리커런트한 카디오풀모널 어레스가 발생해서 결국 사망하였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수치들을 다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논문의 결과고 그러면 총 629명의 환자 중에 3명의 환자가 VT 어레스트를 죽었는데 이거를 하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결국 이 논문의 저자들은
우리들은 결국 ICD 페일러의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고 MRI 익스포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는 1.5 테슬라 MRI를 non functional MRI ICD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세이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전에 케이스 리포트 같은 경우에 MRI를 촬영한 이후에 ICD 샥이 들어가고 inappropriate하게 들어가고 곧바로 이제 ERI로 제너레이터 체인지를 했던 그런 케이스 리포트도 있었고 MRI 촬영 후에 샥은 없었지만 곧바로 프리머처 제너레이터 리플레이스를 해야 했던 그런 케이스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컨선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전에 조금 더 1년 동안 조금 더 숏텀 팔로우를 하면서 싱글 센터에서 조금 더 적은 환자들 를 대상으로 이제 ICD 퍼포먼스를 팔로우한 연구 결과에서도 10명의 환자에서 ICD 세라피가 들어가지만 전부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조금 콘시스턴트한 결론을 낸 논문이 하나 더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조금 더 효용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제 MRI가 가능한 ICD는 이제 페이스원 메이커와 달리 늦게 도입해서 2015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 2023년이 아직까지도 non MRI 컨디션의 IC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필요할 때는 MRI를 촬영할 수 있다는 세이프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논문은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여전히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은 15% 환자들은 팔로우업 데이터가 없고 30명의 환자들은 모탈리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슷한 임상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MRI 컨디셔널 ICD 그 대조군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못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컨선인 210명 중에 3건에 대해서는 ICD 페일리어를 충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세이프하다는 결론을 콘크리트하게 내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2명의 전체 210건의 사망 사건 중 62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데스 서티피케이션에 의해서만 사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ICD 스테터스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는 또 큰 제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벤던 리드가 있거나 에피카디얼 리드가 있거나 서큐테니어스 ICD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 환자들은 이 연구에서 익스클루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정보는 이 논문이 이제 어떠한 정보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리미테이션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들이 네, 교수님. MRI 하고 나서 그 기간이 꽤 오래 지난 사람들이네요. 네, 교수님. 평균적으로 20개월 정도. MRI 직후에 사망한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저가 물론 3, 4분 1, 4분이 3, 4분이긴 합니다만 6개월 정도. 직후라는 말씀이 하루 이틀 이후에 돌아간 사람은 그러니까. 없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돌아가실 때까지 ICD 인트로게이션 한 번도 안 했지? 레귤러하게 6개월에 한 번은 했었고요, 교수님. 6개월, 그러니까 기간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안 돼 있다는 환자들 말씀이 이 3명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 인터로게이션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특히 이 케이스가 인터로게이션이 안 된 경우였는데 집에서 돌아가신 케이스였고 오토피를 안 했기 때문에 ICD가 회수가 되지 않아서 몰랐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당시에 ICD 그에 저장된 리듬이랑 펑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210건의 사망 사건 중 62건은 단순히 이제 사망 진단서를 통해서 사망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ICD는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자들 기본적으로 기존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No serious adverse effect라고 지금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근데 강동 선생님이 이거 리뷰해 보면서 그냥 막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힘든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 뭐 이 환자가 어떤 스트로크가 왔는데 뉴럴로직 심텀이 코릴레이션 된 게 애매해서 꼭 MRI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스트로크 있냐 없냐 정도의 수준의 문제면 CT도 퍼퓨전 스캐닝 가능하기 때문에 얼터너티브 이미징 메소드를 당연히 먼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깔끔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논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죽었다 살았다 이걸 보는 것보다는 인터로게이션 한 환자 중에서 리드 파라미터가 뭐 바뀌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네, 이거는 샥 펑션, 세라피 펑션에 대한 거라서 교수님.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김재원 선생님 뭐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저널로 넘어가죠. 네, 넘어가시죠. 예. 요번 저널은 그 서큘레이션의 3월 달에 실린 안덱사넥 알파 관련된 이제 페이즈 3B에서 4에 해당되는 논문이 실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덱사넥 알파는 아시다시피 그 팩터 10A 안티도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팩터 10A 이니비터 노악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미국에서만 해도 600만 명의 환자들이 복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모탈리티와 몰비디티와 관련 어큐트 메이저 블리딩은 몰비디티 모탈리티와 관련인데, ICH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면은 30에서 90대의 모탈리티가 40에서 65%까지 관련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덱사네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팩터 10의 액티비티를 낮추고, 그리고 플라즈마 언바운드 이니비터의 레벨을 낮추는 약제로 개발이 되었고, 2018년에 US FDA에서 어프로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픽사반, 리바록사반으로 어프로발 되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유럽에서 어프로발 되었고, 그리고 2022년에는 재팬에서 에독사반까지 포함된 어프로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러한 어프로발 이후에 이제 프로스펙티브 페이즈 3B와 4 싱글 그룹 코호트 스터디로 해서 이제 세이프티와 에피커시 이펙티브니스를 보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멀티센터 프로스펙티브 오픈 레벨 싱글 코호트 스터디로 진행이 되었고, 85개 센터가 참여를 했었고, 어, 노스 아메리카에서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고, 유럽과 노스 아메리카에서 대부분 참여를 했고, 아시아에서는 10개 센터에서 재팬에서만 참여를 하였습니다. 엘리저블 크라이테리아는 18세 이상의 환자들로 해서 어큐트 메이저 블리딩을 가진 환자들인데, 18시간 이내에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에독사반, 그리고 에녹사파린까지 투여가 되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런데 이제 팩터 10A 이니비터 노악의 로우 도우즈를 쓰는데, 이제 코로나리나 페리페럴 바스큘라 디지즈 때문에 도우즈를 낮춘 환자들은 제외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의 크라이테리아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헤모다이나믹 컴프라마이즈가 있는 메이저 블리딩이거나, 아니면 헤모글로빈이 2 이상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organ 쪽에 이제 크리티컬 에어리어에 해당되는 레트로페리토니아 인트라 이런 부분에서의 블리딩이 있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덱사는 알파 투여하는 방식은 이제 볼루스로 해서 15분에서 30분 투여를 한 다음에 2시간 가량의 컨티뉴어스 인퓨전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스탠다드 도우즈는 하이 도우즈 레지멘인데 800mg 볼루스에다가 30분 동안 960mg, 2시간 동안 960mg을 투여하는 것을 스탠다드 도우즈로 하고, 환자가 만약에 8시간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줄여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로우 도즈 레지멘으로 해서 절반에 해당되는 용량을 투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이제 시작과 전후로 해서 블러드 샘플을 해서 안덱산의 알파 레벨과 그리고 팩터 10A 레벨들을 체크를 하였고, 그리고 그 ICH 환자들에 대해서는 CT나 MRI를 통해서 이제 그런 ICH의 진행 정도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아웃컴은 안티 팩터 10A 액티비티, 그러니까 노악의 액티비티와 그리고 엑설런트 굿
헤모스태틱 이펙트를 12시간째 보게 되었는데 엑설런트 굿은 이제 정의를 하기로는 ICH에 대해서는 이제 헤마토마 볼륨 익스펜션이 35% 미만 정도로 좋게 나타난 경우, 그리고 GI 블리딩의 경우에 있어서는 20% 미만의 헤모글로빈이나 헤마토크릿의 드랍이 생긴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관련된 엔드포인트는 데스와 스롬보틱 이벤트를 잡게 되었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스태티스티컬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에피커시 파퓰레이션은 이제 안티팩트 10A 액티비티가 7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인 환자들, 일정 농도 이상인 환자들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들을 쭉 커미티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굿앤 그 엑설런트 헤모스태틱 이펙트를 가진 50% 이상인 환자들을 가정을 했을 때 80% 파워가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상의 환자들이 여기에서 인롤이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안티 팩터 아덱산의 알파와 그리고 그 모탈리티 코릴레이션도 보았고, 그리고 헤모스태틱 이펙트 코릴레이션도 보았고, 그리고 헤모스태틱 이펙트와 모탈리티 코릴레이션도 보았습니다. 최종 환자들은 그 78세 민 에이지가 78세에 54%의 절반가량이 남자였고 대부분이 화이트 환자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환자들 안티코아귤레이션은 81%가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 라스트 도즈가 들어간 이후로 약 11.4시간 이후에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습니다. 블리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ICH가 약 한 70%, GI 블리딩이 한 20%, 그리고 아더 메이저 블리딩이 한 8% 정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덱산의 알파를 투여했을 때 아픽사반 같은 경우에는 그 세럼 도즈에서 약 93% 가량이 이제 감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리바록사반은 약 94% 가량 레벨 감량이 있었고, 에독사반은 앞에 아픽사반과 리바록사반은 조금 적긴 한데 약 70%의 레벨 도즈 감량이 있었고, 에녹사파린도 약 75% 정도의 도즈 감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1 베이스라인을 좀 더 보시면은 앞에 거는 설명을 드렸고,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약 80% 포함이 됐었고, 베너스 스롬보 엠볼리즘이 약 15%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MI 스트로크, 딥베인 스롬보시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포함이 됐었고, 팩터 10의 이니비터 비율 같은 경우에 아픽사반이 약 50%가 포함이 됐었고, 에독사반은 많이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이었습니다. 7.5%밖에 포함이 안 됐었고, 리바록사반이 약 35%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ICH와 GI 블리딩 아까 얘기 드렸었어요. 그래서 테이블 2가 이제 스롬보틱 이벤트, 아까 에피커시 관련돼서는 이제 레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얘기를 드렸었고, 이제 투여하고 나서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얼마나 그 안덱산의 알파에 의한 스롬보틱 이벤트가 얼마나 생겼냐도 이제 분석을 하였었는데, 세이프티 파퓰레이션이 약 470명 정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스롬보틱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들이 30일 이내에 있었던 환자들이 약 10%가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많은 비율로 발생한 거는 마이오카달 인팍션과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그리고 딥베인 스롬보시스, 펄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안덱산의 알파 투여 이후 30일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였고, 30일 이내에 그 환자들의 모탈리티는 약 15%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덱산의 알파 투여 이후에 그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하기 전후로 해서도 비교를 했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그 스롬보틱 이벤트가 이제 약 7.1% 발생을 하였고, 애니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시작한 이후에는 약 3.3% 발생을 해서 안티코아귤레이션 시작 시점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니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 그러니까 노악을 다시 재시작하는 것에 관련돼서도 노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약 10% 가량의 스롬보 엠볼리, 그 스롬보틱 이벤트가 있었는데 노악을 시작한 다음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 거는 이제 리바록사반, 아픽사반
근데 약 80%, 90%가량 떨어졌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픽사반도 마찬가지였고,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비율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에녹사파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비율은 많이 적지만 그래도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아웃컴 관련돼서는 좀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릴레이션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티 그 노악 노악이 얼마나 떨어져 그 노악 실험 도우즈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와 그리고 모탈리티 코릴레이션을 보았을 때 노악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와 모탈리티 코릴레이션은 크게 연관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노 시그니피컨트하게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문기 어, 선생, 네, 그거를 그 문장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테이블 표로 계속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테이블 표가 아,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은 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돼서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네, 될까? 그래서 75세 이하에서는 75세 이하에서는 이렇게 그 데스와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75세 이상에서는 그 모탈리티 차이가 크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에서는 안덱산의 알파가 이제 헤모스타틱 이펙트가 약 80%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좋게 나타났고, 그리고 스롬보틱 이벤트는 약 10%에서 나타났었는데, 스롬보틱 이벤트가 나타난 거는 그 안덱산의 알파에 의한 효과보다는 환자의 그런 스롬보제닉한 그런 코모비디티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로 아넥사 1 스터디가 이제 프로스펙티브하게 이제 투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아까 그 75세 이상인 사람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게, 예, 교수님. 그러니까 75세 이상에서는 이게 액티비티가 다 떨어졌다 그 소리인가? 그러니까 75세 이상에서는 둘 다 액티비티가 다 낮게 나왔고, 근데 이제 모탈리티 차이, 그 데스 차이가 이제 크게 없는 거는 환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75세 이상에서 안덱산의 알파를 써도 그 다른 코모비디티나 이런 것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 75세 미만에서는 안덱산의 알파를 써서 어큐트 메이저 블리딩을 조절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디스커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보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그 스로브 엠볼릭 이벤트가 나오는데 그 항응고제 오랄로 노악 들어가면은 대부분 이벤트가 테이블 2에 보면은 노악 들어가면은 이벤트가 안 생겼더라고. 근데 네, 그 저거는 이제 헤파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예, 애니 앙티코아귤레이션은 노악 플러스 헤파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덕사파린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는 대부분 6일 이내에 생겼다 그 소리인 거가 봐. 그게. 예, 교수님. 30일 이내에 대부분 다. 아니, 오른쪽 보면은 6일 네, 이내에 교수님 맞습니다. 6일 블루스라는 이내에 거는 대부분 다 생겼습니다. 음, 결국은 임상적인 유용성은 증명을 못한 거네요. 예, 임상적인 유용성은 서브그룹 이제 투 그룹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넥사 1 트라이얼이 나와봐야지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독사반하고 에녹사파린에서는 조금 그 효과가 떨어진 것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디스커션에 얘기가 없나요? 그 레벨 떨어지는 거는 적었는데, 근데 결국 결과적인 클리니컬 이벤트 모탈리티나 이런 건 큰 차이 없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이게 이 약을 써도 이게 효과 증명을 못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뭐 증명을 못했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깜빡했는데 박희남 교수님 이게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 사망률 감소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럼 레벨은 떨어뜨리는데. 아 그렇게 되나요? 근데 전문 뭐 지금 임상 스터디가 딴 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예,
투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요거는 싱글 싱글함이고. 암이어서 예. 네, 교수님. 그러니까 그건 좀 비교는 비교하기는 어차피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교수님. 그리고 줬을 때 한 몇 퍼센트나 브리딩이 좋아졌나 그거는 몇 퍼센트나 브리딩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블리딩이 좋아진 거는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나서 주고 나서 엑설런트와 그 요쪽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엑설런트와 굿으로 나온 환자들이 대부분 80%였고 그 리바록사반, 에독사반, 아픽사반 뭐 이거 다 상관없이 다 80% 정도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은 약을 주면은 출혈이 멈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ICH는 출혈 진행 정도가 굉장히 35% 미만으로 작고 그리고 어, GI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떨어지는 게 2 미만으로 떨어지는 비율이 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전되는 환자가 5명 네. 중에 4명 정도 근데 컨트롤군이 없어서 컨트롤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기서는 알 알 수가 수 없습니다. 없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끝낼까요, 그럼? 김대현 선생님 질문 됐습니다.